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난초의 뿌리 탄화에 대한 그 원인과 처방 그리고 예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중투복색화 지존의 그림의 영상을 보시고 좌우에 탄화된 뿌리와 정상의 뿌리를 보시면서 영상은 지존에 대한 그림으로 일관되지만 재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여기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난초의 뿌리가 탄화된 원인을 보통 에란인들은 탄저에 관련된 질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현재까지 출란의 뿌리의 탄화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수십 년 재배 경험으로 판단해 보는 결과 원인과 예방과 처방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재배의 노하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분갈이 시기잖아요. 에란인들이라면 봄, 가을로 분갈이를 하는데 특별히 봄에 분갈이를 하면서 분을 비워보면 뿌리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뿌리의 끝이나 중간 부분에 그리고 벌브 주변에 연탄을 묻혀놓은 것처럼 탄화 현상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란인들의 그 정성에 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보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의 설명이 공감할 수 있으시다면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로서는 보람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탄화 현상의 발생 원인 두 가지로 제가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식물 재배에 관해서는 그 관리의 면에 있어서 물주기만 3년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마을의 속설뿐만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름철 특히 우기 때 습도가 높아 표토가 덜 마른 듯 해서 보통 에란인들이 난실에 갔다가 관수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어디 출타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물 주는 대체자를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 2주일 정도 늦춰도 된다, 괜찮다. 난초의 뿌리는 습지 생물이기 때문에 물 관주를 하기 때문에 뿌리는 항상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관수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물 주기를 불규칙적으로 주게 되면은 뿌리 끝이나 벌부 주변이나 뿌리의 중간 부분 같은 왼쪽의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위로 잘라보면 표면은 검게 되었는데 뿌리 속살은 이상 없이 정상같이 하얗게 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물주기를 주기적으로 잘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걸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진의 우측 뿌리가 희고 적당히 가늘고 잘 내리고 있는 것은 물주기를 거르지 않고 적시적대에 물주기를 잘 관수했다는 그런 표면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 냉해와 동해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겨울에는 특히 물 주는 것을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탄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난초 재배 장소, 즉 난초가 있는 그 온실을 영상 5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물 주기를 정상적으로 거르지 말고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실 환경에 따라 물주기 조정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주기를 늦추지 말고 말리지 말고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그 원인 중에 두 번째 원인은 재배 중에 과다한 질소 시비로 인해서 그 벌부 주변 또는 이제 표면이나 그 뿌리의 끝이 흑갈색으로 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시비 이후에 제가 가을에는 3번 정도 텀을 두고 시비적 비료를 주게 되는데
2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 유기질, 특히 무기질 비료를 주면 탄화현상으로 인해서 뿌리가 검게 타게 됩니다. 특히 바깥쪽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비료 시비를 자주 하게 되면 비료, 특히 질소를 뿌리가 흡수하지 잘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흡수량이 떨어지고 적어지고 빠르게 마르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질소질 비료가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뿌리의 탄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무기질, 유기질 비료는 생장기, 즉 봄 20도 이상이 됐을 때 주기 시작하고 가을 시비는 25도씨 이전일 때 가을 시비를 끝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비료를 주지 않고 오전 따뜻한 햇살에 비추면 줘야 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도씨 정도에 굳이 비료를 줘야 한다면 오전에 묽게 해서 줘야 하고 뿌리의 갈변과 탄저로 인한 변색의 진행을 막고 건강한 생장으로 신화를 받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탄화 현상이 나타나서 처방을 해야 될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수태로 벌브 주변부터 아래로 붙여 감고 연철사로 돌려서 분에 심고 주변으로 소석의 난석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후에 분을 비워보면 새뿌리가 내렸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코리스, 오티바를 그 원액으로 해서 발라주고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2000대 1로 관주를 2차례 이상 텀을 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재배 방식 원인을 제가 설명하면서 위에서 재배자의 재배 방식에 있어 처리로 인한 문제점을 통해서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방을 언급했다고 보고요. 이제 적극적인 예방으로는 난석, 다시 말하면 용토나 마감제, 소석, 연질, 녹소토, 가누마토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딱딱한 경질의 소석은 사용하지 말고 연질, 녹소토, 약산성의 성질에 영양분을 함유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경질에 비해서 보습력이 좋아서 뿌리가 잘 뻗고 신화 붙임으로 눈점이 잘 부풀고요. 발근도 잘 되는 난석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탄저에 관련된 그리고 탄화된 그런 뿌리의 현상을 미리 조치하고 예방하면서 훌륭한 난초를 생장시키는데 심혈을 다 기울여서 애란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난초가 살아 생장해야 하는 장소의 재배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성패에 중요한 첫째 요인이 되고, 둘째는 재배자의 때에 따른 취급이고요. 세 번째는 난초의 품성과 세력에 따른 자생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늘 재배에 기쁨과 보람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난초는 그 꽃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뿌리를 알 수가 있고 그 잎의 건강 상태가 뿌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뿌리를 잘 관리하고 키우시면 꽃도 좋고 잎도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공통점, 그 유연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노고에 보람있는 애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는 중투복색과 지존을 일경을 피워서 전시에 출품하고 보여드렸는데, 한국자생출란의 중투복색화 지존은 그 화형 자체가 수선판 정도가 되고요. 무늬가 너무 잘 들기 때문에 복륜의 청색의 무늬가 갓줄 무늬로 들고 안쪽으로는 죽음색이지만은 주홍색 정도의 강렬한 색상을 이예품으로 지녔기 때문에 한국자생출란의 대표적인 복색화 세 품종 있지요. 태극선, 신비, 지존, 이렇게 세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영상의 그림의 난초 중투복색과 지존입니다. 지존이 꽃을 한 3경 정도
잘 피워서 올리면 상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 되기도 합니다. 즐감하시고요. 2025년 3월 22일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구난연합회 사무총장 동행튜브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재배 환경을 잘 갖추시고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